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체 맥락이나 뉘앙스로 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듯 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인가, 임기직에 계신 분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니까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은 감사원 업무의 요체라면서 최근 저의 거취, 다른 역할 해야 하지 않느냐 등의 언론이나 정치권의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우리 감사원 직원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난처한 것도 잘 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직무 마치자마자 선거에 나가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문도 이어졌는데, 소 의원은 최 원장이 취임 후 정치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감사가 많았는데,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최 원장 취임 후 이루어진 감사 사항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염려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를 시행한 건은 한 건도 없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저의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 대선 출마설이 점점 커지는데, 지난 10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 원장이 대선 도전 여부를 막판에 고민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입니다. 대선 도전 결단의 시각이 오후 3시라고 한다면은 최 원장을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은 오전 9시이고 지금은 정오쯤 온 것 같다. 조만간 다시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최 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완전히 출마 결심을 한 것은 아니지만 7월 정도가 되면은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최 원장과 몇 차례 주고받은 SNS 대화, 그리고 최 원장 지인들의 전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 고위 당직자는 최 원장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요새 대선 출마설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최재형 원장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추측일 뿐이지만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되어가는 방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주 멋진 경선 승부를 한번 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은 아마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한나라당 경선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주목을 받았고, 사실은 그게 본선이 되고 말았다.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던 이명박 후보가 본선에서는 압도적으로 당선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만약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의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되면은 대선은 결판 난 거다 이미,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면서 무리가 많았다는 게 이 정통 보수 세력에는 아직도 하나의 앙금 비슷하게 남아있고, 친척에 대한 지금 수사, 여기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중간에 낙마를 하면은 이 우파 진영은 이 자유 진영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대한민국 세력 편에서는 대안이 없다. 그럴 때 약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최재형 원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유도 최재형 출마론의 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재형 씨는 뭐 흔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해도 장점밖에 없다, 약점이 없다, 미담밖에 없다, 진짜 미담밖에 없는 사람이다. 파도 미담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생애가 감동스럽다. 그 가계가 우선 확실한 반공 자유민주 노선의 가계다. 그 부친까지 포함해서, 형제까지 포함해서, 형제는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장교 출신, 그 부친은 유명한 6.25의 영웅, 그리고 이분도 군대 갔다 온 것은 물론이고 그 걸어온 길이 엘리트이면서도 굉장히 서민적이고, 특히 약자를 챙기는 봉사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 봉사가 가식이 없는 사람이고, 뭐 두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웠다든지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 생애 자체가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면은 최재형 재판장이 주재하는 재판에 들어가면은 그 재판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재판장이 항상 온화한 얼굴을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재판 분위기가 딱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옆 곁에서 지켜보니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 사람이 다 기복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편안한 얼굴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감탄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며칠 전에 전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1956년생이니까 65세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씨는 61살이니까 4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법대는 1979년에 최재형 원장이 졸업했고, 이 윤석열 씨는 1983년에 졸업했으니까 학교로는 4년 선배, 나이로도 4년 선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은 예컨대 가상으로 최재형 씨가 출마를 선언한다면은 뭐 별다른 대안은 국민의힘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고 당내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모아서 경선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 책임은 바로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세 사람을 국민의힘으로, 흔히 플랫폼이라고 불려주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우선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공정하지만은 치열해야 하고, 거기서 누가 후보로 당선이 되면은 그때까지 싸웠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심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일종의 킹메이커 또는 PD로서의 역할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닐 겁니다. 물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거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인데 그게 정도입니다. 정도. 왜 그러냐면은 야권 단일화 아니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권 단일화를 위한 플랫폼을 국민의힘 이외에는 지금 만들 수가 없고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핵 이후에 가장 높아져 가지고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31% 사실상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 갤럽 조사가 정당 지지율에서 계속 국민의힘에 좀 짠 조사에서도 결국 같아졌다. 이것은 이준석 효과인데, 자, 이래 되면 이제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밖에 없는데도 계속 외곽에서 메시지 정치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지루하게 실정을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때 바로 최재형 씨가 치고 올라올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두 사람을 놓고 본다면 일반 국민 인지도는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없다든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최재형 씨가 앞서는 면이 있고 해서 둘이가 붙으면은 누가 될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다만 이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형 씨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든 안 되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과 같은 이런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도 대통령 자리 하나만 좋은 자리가 있는 거고 얼마든지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이 헌법에 보면은 장관은 국무총리가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대통령도 국무총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법무장관, 대법원장 뭐 이 법치를 지켜 수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최재형 사실은 같은 분은 대법원장 자리가 딱 적격이죠. 평화시 같으면은. 이분은 요새 이런 아사리판이 아니었으면 정치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보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라든지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불법 채용 혐의 조사를 해보면서 또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받아보면서 아,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애국심 하나로 정치를 결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감투욕으로 할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정치라는 이전 투구판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는데 내 역할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분이 정치를 선언할 분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최재형 씨의 이 결단은 주목되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로는 출마를 선언한 쪽이 아니겠느냐. 저는 출마를 강력하게 권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출마를 하면은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결정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념 투쟁을 깔고 있으므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게 개인의 명예 정도가 아니라 5천만의 생존 그리고 자유, 재산
뭐 이런 게 걸려 있는 너무나 엄청난 때로는 살벌하기도 한 그런 전쟁 같은 선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결단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